2021년 6월, 택배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택배 노조 아래 하나 되어 사회적 합의를 쟁취했습니다. 더 나아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까지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원청 사용자가 교섭 의무가 있다는 최초의 판결입니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CJ 대한통운은 교섭을 거부하고 대륙 과로사를 부추기는 부속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한편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 요금은 택배 노동자가 아닌 CJ 재벌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악용하는 CJ 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91.6%의 투표율과 93.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되었습니다. 총파업 1,650명, 개선투쟁 450명, 총 2,100명의 조합원이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원청인 CJ그룹 이재원 회장을 대상으로 본사 앞에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총파업 10일차인 1월 6일, 김태환 택배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끝장 단식 농성단을 결의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판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이재현이 당신호가 똥지리게 만들려고 결의했습니다. 단식도 야외 농성도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백인 단식 농성으로 확대합니다. 단식 농성은 8일 만에 백인의 단식 투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설 특수기 택배 배달을 막기 위해 앞으로 72시간 동안의 공식 대화를 제안한다. 파업 21일 차인 1월 17일, 택배노조는 설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의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재현 회장을 규탄하며 나와라 이재현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10일인의 단식 농성단은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백인의 단식 농성단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하며 동시에 두 곳에서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는 택배노조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노조 죽이기가 목적인 CJ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구정전이 끝날 거다. 옛날처럼 보통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정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왜 구정전이 끝나지 못했을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CJ 재벌이 여기서 택배노조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이 투쟁은 처음에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었지만 과정 속에서 결국은 택배노조 사수 투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결국 CJ 자본가의 투쟁, 재벌가의 투쟁이었다. 택배노조는 더 큰 결의로 상경투쟁을 선포하고 서울 주요 도심과 한강다리 위 산전전 등 집중투쟁을 벌였습니다. 저희들이 총 상경투쟁은 3차에 걸쳐서 했고요. 3번의 투쟁을 거치면서 동지들이 그 전에 보여줬던 노동자들의 그런 투쟁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노동자의 투쟁을 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1월 20일 군포물류센터에 모인 조합원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 선언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 국면을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돌파할 것을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택배 노조가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지만 사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CJ 측에 보상합니다. 떳떳하게 만나 얘기합시다. 총파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던 택배 노동자들과 노조는 파업 45일 동안 한 차례도 대화에 나서지 않은 CJ를 규탄하고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CJ가 노골적으로 이제 노동조합과 지금 협상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이제 답이 없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결심들을 이제 모아나갔고, 그리고 실제로 전반적인 상황을 커다랗게 이제 반전을 시켜내는 과정이었다. 조합원들은 매서운 겨울 날씨를 뚫고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본사 점거에 들어간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 난방장치 하나 없이 노숙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물품 반입을 막은 CJ 대한통운으로 인해
밧줄에 매어 창문을 통해 올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부에서는 택배를 나르던 탑차를 동지들을 위한 밥차로 준비해 상경하였습니다.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택배 노동자들이 고립되었지만 그들의 투쟁은 절대로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전체 진보민중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투쟁과 조직은 상승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조직력이 있어야 투쟁이 제대로 되는 건데 이 투쟁 과정을 통해서 조직이 확대 강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아마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된 수많은 진보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모여 CJ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노총은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를 결의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점 상인들은 노점 마차에 택배 노조 총파업 지지 현수막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택배 노동자의 투쟁을 알렸습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는 택배 총파업의 상징적 장소인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하였고 택배 노동자들의 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유세차가 가는 것은 저희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이 승리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스스로의 힘이 커져야 진보 정당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들이 더 큰 승리를 만들어내시고 더 많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이것을 진보당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2월 18일 100여 개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모여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 택배 파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매일 저녁 촛불 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핫팩, 컵라면을 비롯한 지원 물품이 투쟁장 한쪽을 꽉 채울 만큼 택배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가 이어졌습니다. 파업이 4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화 국면을 맞이한 CJ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채권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채권 모집이었고 모금이었고 우체국본부 단일 본부로 4억 원이 넘는 채권을 모금하는 데 성공해서 이것이 동지에 대한 인식과 동지애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2월 21일 파업 중인 CJ 대한통운 조합원뿐만 아니라 롯데, 한진, 로젠, 우체국 조합원들까지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청계광장을 가득 채워 모였습니다. 일하는 현장은 틀리지만 같은 이 택배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CJ 동지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모든 택배사들의 투쟁이다. 단결된 택배 노동자들은 전국 택배 노동자 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재벌 CJ를 규탄하였습니다. 이날 진경호 위원장은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단식 돌입을 선언하였습니다. 소금을 끊는 아사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진경호 위원장의 아사단식 시작과 함께 본사 3층 점거를 해제하며 재벌 CJ와의 싸움을 주동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위원장님의 아사단식이 시작되면서 우리들의 주동적인 대화 촉구와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조합원들은 국회에서, 이순신 동상에서 기습 시위를 진행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CJ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주말 시민 사회연대단체들의 촛불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강원, 대전, 제주, 부산, 창원, 울산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월 23일 대리점 연합회와의 공동 발표문이 마련되어 본격적 대화가 시작되었으나 대리점 연합회가 조건 없는 현장 복귀와 쟁의권 행사 중단을 요구하며 대화가 중단되게 됩니다. 2월 25일
대리점 연합회가 CJ 원청의 지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 중단의 원인이 원청 CJ 대한통운에 있음을 발표하고 1박 2일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조합원들의 공세적 대화 촉구 투쟁은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위원장 아사단식 6일차인 2월 26일 녹색병원 의료진은 절대적인 병원 후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조합원들은 위원장님의 병원행을 간절히 호소하였고 결국 위원장님은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아사단식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단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단식이었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희 위원장님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CJ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 투쟁 어떻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파업 63일차를 맞이한 2월 28일 노동조합은 모든 본사 점거를 해제하였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사회적 합의 재논의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파업을 시작한 지 65일 만인 3월 2일 대리점 연합회와의 대화를 통해 부속 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조합원들은 투쟁으로 부속 합의서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를 막아냈고 노동조합을 지켜냈습니다. 원청이 직자 사용자다라는 이런 투쟁들을 벌였던 사례인 것이고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쟁과 교섭과 그리고 법리적인 것까지 온통 망라해서 완승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 끝끝내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벌 투쟁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또 대선을 경과하고 윤석열이 당선되는 과정까지 택배 노동자들이 재벌을 상대로 한 투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65일의) 긴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쟁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 중심엔 현장 투쟁 지원단이 있었습니다. 신생지혜나 그다음에 탄압이 너무 센 지혜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강한 지혜들이 좀 동력이 되는 지혜들이 도와주러 가자.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현장 투쟁 지원단이죠. 그 현장에 가면 우리 동지들이 일단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옆에 항상 있어요. 24시간. 그리고 거기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제 원청에서 뺏어가는 거를 못 가져가게 내 물건을 사수해주기 위해서 몸으로 둘러싸서 막고, 물건을 못 가져가게 길에 눕고, 동지애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먼 곳까지 와서, 이 추운 곳까지 와서 몸을 다 던지면서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를 더 한번 느꼈습니다. 현장 투쟁 지원단은 언제 어디가 되었든 조합원 동지들의 현장 투쟁에 직접 참여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파업 기간 신규 주회를 창립하고 투쟁 대우를 확대하는 모범을 만들어냈습니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노조를 죽이려고 달려든 CJ 재벌에 맞서 택배노조 아래 단결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노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승리는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단결된 힘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갑시다. 우리는 끝내 저 막강한 CJ 재벌의 총공세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켜냈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았기에 조합원 동지들이 그러한 결심을 해주신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 노동조합을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서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택배노조의 제도약, 힘찬 전진을 위한 그 길의 위원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택배노동조합 만세! 승리하는 택배노조! 승리하는 택배노조! 만세! 택배노조! 만세! 택배노조! 승리하는 택배노조! 만세! 승리하는 택배노조! 만세! 승리하는 택배노조 만세!
승리하는 택배노조 승리하는 택배노조 만세! 승리하는 택배노조 만세! 택배노조 만세! 만세! 승리하는 택배노조 만세!